약 21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면적의 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길 타고 다녀. 이쪽을 타고 다녀. 6만 5천 평 정도 되는 산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은 12년 정도 된 이제 삼을 캐러 갈 겁니다. 산양삼 씨를 뿌린 후 자연에서 산삼과 유사하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유일한 단점은 채취할 때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1시간은 올라가야 돼요. 1시간이요? 예. 이 산양삼이 산이 넓어도 자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어요. 10년 넘게 키우는데 도둑을 엄청 많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곳에다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심어 놓으면은 그 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산양삼에겐 야생 동물보다 위험한 존재가 바로 사람. 뱀 조심하시고. 한참을 찾아 헤매는 작업자들. 끝났다! 오, 어디요? 일로 오세요. 오, 잠깐. 지금 이게 지금 9월 달에 이렇게 씨 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씨 덕분에 이 삼을 찾았어요. 이 빨간 거. 네. 이 빨간색 씨를 보시면은 이제 요게 삼씨예요. 씨앗까지 얻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 제 자식 같아요. 제가 지금 5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바래왔던 순간입니다. 먼저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주변부터 정리해 주는데요. 아기 다루듯 흙을 최대한 살살 털어내 주는 것이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거의 20년 충분히 되네. 가을 산이 내어준 최고의 보물, 20년산 산양삼입니다. 아무래도 삼이 오래될수록 이제 효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오래된 삼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산에 있을 때는 이게 동작꽃이 되게 예쁜데. 신봤다. 왜요? 동작꽃 옆에 산이 있어. 이야. 와, 이야. 세상에 동작꽃이 꽃 보러 왔는데. 연달아 모습을 드러내는 산양삼. 씨를 많이 안 듣고 있는 삼은 정말 드물거든요. 이번엔 또 몇 년 산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하려고 산양삼은 산삼과 거의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씨 수확을 많이 했어요. 수고했다. 삼씨 키우느냐고. 꽃 구경 왔다가 삼도 캐고. 드디어 오늘의 고된 산행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일 수확한 산양삼은 미리 주문했던 고객에게 바로 배송되는데요. 가격이 50만 원이 넘습니다. 최대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당일날 캐서 당일날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줬을 고객을 생각하며 혹여 뿌리 하나라도 다칠까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너무 감사해하면서 추석 때마다 이제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러시거든요. 너무 보람된 일이다 보니까 제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꾸준히 계속 하고 싶습니다. 한편 약 26만 제곱미터의 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거창에서 산양삼 재배 15년 차 이현우라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산양삼이 많이 보이시나요? 어디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기는 산양삼 삭대는 안 보이고요. 요것도 삼이고요. 요것도 삼입니다. 요 밑에 파면은 뿌리가 지금 여물어 지고 있을 겁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산양삼의 씨를 뿌려 야생 상태 그대로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한 뿌리의 산양삼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답니다. 가을 수확으로 한창 바쁜 시기.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뱀 조심, 벌 조심,
오늘 안전하게 일 끝내야 돼요. 야산에서의 작업은 무엇보다 안전이 필수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 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것은 산양삼입니다. 사장님이 시작부터 인심이 후하신데요. 맛있어. 맛있어. 힘납니다. 아, 오늘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은 고객들에게 배송 나갈 산양삼을 채취하는 일. 삼패로 갑니다. 그냥 소래 들고 오면 잔미가 마르잖아요. 그래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하기 쉽게끔 가지고 오려고. 그런데 삼밭을 가는 길부터 험난하기만 합니다. 작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작업자. 왜 이리 올라가세요? 그곳에 있습니다. 나 좀 보세요. 배수가 잘 돼야 산양삼이 오래 살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요게 삼이에요. 씨로 심어 한 자리에서 키우는 직화삼으로 자라난 산양삼. 4월 한 15일경에 삭대를 올렸다가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황절삼이 된 거죠. 줄기가 누렇게 변해서 줄기는 없고 안에 이제 뿌리만 있을 겁니다. 이맘때 볼 수 있는 황절삼은 잎과 줄기에 머물고 있던 사포닌 성분이 모두 뿌리로 모여 약효가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직화삼은 모종을 이식해서 재배하는 이식삼에 비해 잔뿌리가 풍성하게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게 잔미가 많고 또 연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내두거든요. 요 약통까지는 3년까지는 내두가 발생이 안 돼요. 그 이후에 내두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게 한 마디가 한 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3년, 4년, 10년, 11년, 12년. 보통 뇌두는 생육 환경에 따라 휴면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나이보다 적은 경우가 많답니다. 요 정도로 되면 아마 12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2g 그러면은 요거는 뿌리당 싸게 나가도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는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약을 칠 수도 없는 데다가 땅이 웬만큼 좋아서는 잘 자라기 힘든 산양삼. 보통은 6년근까지도 키워내는데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단연근 산양삼은 진짜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토양과 침엽수, 화렵수에 따라 성분의 함량과 효능이 다르답니다. 아침 햇살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뜨거운 햇살이 들어오는 2시, 3시에는 햇살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좋고요. 경사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수가 잘 되거든요. 이 산양삼이라는 게 물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작물이라 보시면 돼요. 생존율도 낮은 데다가 다른 작물에 비해 오래도록 기다려야 하다 보니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야말로 보석이 따로 없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애기 다루듯이 달아야 됩니다. 최대한 흙에서 자란 모양 그대로 해내는 것이 핵심. 탈탈 털다 보면요 잔뿌리가 끊기지 않게끔 탈탈 털어주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어떻게요? 10,000원이라면은 10배 이상은 난다고 봐요. 1,000원 값어치로 떨어지는 거죠. 최상품의 산양삼을 위해 땅에서 캐내고 운반하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답니다. 이 농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신 게 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가서 약이 되고 살이 되면 저희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값진 산양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이 산양삼 1년생 재배지에 풀이 이렇게 많이 나요. 아유, 1년생이라 가지고 어린 삼들 같은 경우 풀에 취해갖고 많이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종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사랑하는 김 여사, 여기 봅니다. 아이고 바쁜데 지금 열려요.
아이고 이놈은 그 뽑아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오네. 1년생이라 잘 뽑히네 오동나무도. 산양삼은 파종 1년 후 생존율이 약 60%가량, 그리고 매년 생존율이 10%씩 감소한답니다. 잎이 이제 강압성을 받아야 되는데 풀이나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 갖고 이게 삼이 죽어요. 그나마도 토질 관리와 잡초 관리에 소홀하면 산양삼의 생존율은 더 낮아지는데요. 10년산 산양삼이 되기까지 씨앗 10개 중 1개도 버텨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 삼이 어디 있어요? 삼이 지금 다 들어갖고 보이진 않은데 여기 아무 데나 파보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어디요? 아, 1년생이에요. 1년생이에요? 그게? 예, 예. 1년생인데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어요. 1년에서 3년생까지는 저희 3-4번은 뽑아야 되고요. 지금 이게 3번째, 여기 마지막 작업이에요. 아직 어린 산양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수시로 잡초 제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벌 있어, 벌. 땅벌 있어요, 땅벌. 나무 그릇에 뿌리 요렇게 가만 데 있잖아요. 저기 있어요. 지금 골짜기에 예, 골짜기에. 작업이 한참 남았는데 불청객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벌집의 위치와 크기부터 파악해 보기로 하는데요. 벌 많이 있어요? 예 많아요. 인기척을 감지했는지 공격 태세를 준비하기 시작한 땅벌들. 아 이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좋아요. 뭐 아까 아내가 벌이 무서워서 풀을 못 맨다니까 제가 벌을 없애야죠. 방법이 없죠. 올해는 이쪽은 비가 자주 안 와가지고 많이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벌집이 굉장히 많네요. 서둘러 벌집 보호 장비를 착용. 야산의 밭에서 작업하다 보면 언제든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상황. 서로 한번 확인 좀 해줍시다. 아 나도 저 땅벌 좀 무서워. 한두 번 해본 일이 아니지만 늘 긴장되는 순간. 벌에 쏘이지 않게 꼼꼼하게 장비를 점검합니다. 야, 벌 안 무서워. 아, 이제 벌 안 무서워요? 예, 이제 벌 안 무서워.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빨리 제거해야 또 다음 작업을 들어가니까. 깊은 산속이기에 전문 인력이 오는 데만 반나절. 때문에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직접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벌집에 도착한 작업자들. 가장 먼저 땅속 벌들을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덜 같은 데는 똥자각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피해서 산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 땅벌 같은 경우는 속옷까지 막 파고들거든요. 여기 제가 벌집을 파낼 테니까 형님이 벌이 많은 거 좀 이걸로 좀 뜰채로 잡아드려. 잠시 후 나온다. 벌집을 건들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벌들. 빠르게 뜰채로 잡아보지만 벌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재빨리 벌집을 제거해야만 하는데요. 어우 형님 이거 또 굽는다 얘네들. 아, 쏘였어요? 맹렬하게 공격하는 땅벌들. 잠시 후 드디어 산양삼 밭에 자리 잡고 있던 땅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되었다면 많은 작업자들이 벌에 쏘여 크게 다칠 뻔했던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됐나? 예, 다 됐어. 무시무시한 땅벌과의 사투 끝에 작업자들의 안전과 산양삼 밭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산을 다 내려오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는 작업자들. 땅벌 집을 제거하느라 벌에 쏘이는 것도 몰랐답니다.
못 넘어가잖아. 힘을 쏘고. 붙어. 아이, 땅볼은 어떻게는 파고들는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 안에 들어왔어. 근데 안 쐈어. 응. 아, 금방 쐈다. 아, 이거 딱 쏴. 아. 따끔한 벌침에 후끈한 열기까지 더해 기진맥진이 됐습니다. 더워요. 아, 더워 죽겠어요. 오늘 날씨가 시원한데도 더워요. 예측할 수 없는 산속에서의 작업. 다른 작물에 비해 산양삼 재배가 힘든 이유랍니다. 억수로 아파요. 따갑고 간지럽고 어지럽고 그래요. 그 나주 보니까 산에 말벌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벌집 이리 따갖고 아, 왔어. 오지 마. 오지 마요. 와요. 아, 나한테는 오지 마. 이거 안 나온다니까요. 아, 안 나가도 나오지 마. 무서워. 현우 씨 고생해서 벌집을 제거했으니 아내한테 칭찬받고 싶은가 본데요. 작업하러 들어가야지. 이제 저쪽 자리에. 아, 나한테는 오지 말라니까. 이제 일할 수 있어요? 예. 안에 오지 마. 나. 왜 그래 놀리세요? 그 가면서 한번 웃는 거죠, 뭐. 벌집이 제거된 후 다시 시작된 잡초 뽑기 작업. 하룻밤 사이에도 무성하게 산을 뒤덮어버리는 잡초이기에 빠르게 속도를 내줘야 합니다. 매번 제거한 잡초들을 따로 모아서 산 밑으로 옮기는 일만 해도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닌데요. 숨가쁘게 달려온 작업이 끝났습니다. 산양삼도 식후경이죠. 오늘은 특별히 고생한 작업자들을 위해 갖은 약재들과 산양삼까지 넣어 끓인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보약이 따로 없네요. 일이 힘드니까 잘 드셔야 되지. 작업자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담아 푹 끓여낸 보양탕. 와, 정말 진국입니다. 백숙 한 그릇에 쏟았던 기력 제대로 충전하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은 백숙에 직접 채취한 산양삼까지. 맛있게 드세요.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 노름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삼겹살까지 등장. 귀한 산양삼 한 뿌리 올려 먹는 최고급 삼겹살입니다. 이게 집에서 먹는 거하고 틀려요. 고기는 똑같은 고기인데도 이거 자연에서 먹는 고기가 훨씬 맛있죠.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사장님한테 고맙다 그러고 일 열심히 해야지. 보양식은 작업자들을 춤추게 합니다. 다음 날 또다시 작업을 위해 아침 일찍 산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작업이 있는 날. 삼밥을 만들기 위해서 감벌하러 갑니다. 10월부터 11월은 산양삼 파종 시기. 파종 전 산을 손보려는 건데요. 나 여기 좀 쉬고 계세요. 올라오면 안 돼요. 좀 있어. 일조량과 습도, 배수량에 따라서도 생존율과 생육 속도가 달라지는 산양삼. 따라서 씨앗을 심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산양삼은 연작이 안 돼요. 한 번 심었던 자리에 다시 삼을 식재를 한다 해갖고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새로운 임지에 저희들이 산양삼 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숯가꾸기를 하고 나무 감벌을 해갖고 새로운 토심이 좋은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죠. 이 나무 이것도 배 넘가야 되겠죠? 예, 요거 잡읍시다. 예, 그 위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너무 작게 들어왔어요. 적게 들어오고 예. 이 나무를 세워놔가지고는 두 나무 다 제대로 성장을 못 하거든요. 너무 많이 자르면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안 되고요.
또 너무 작게 따르면 햇빛이 작게 들어오니까 안 되고. 산양삼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일조량. 나무들의 양에 따라 일조량은 물론 온도와 습도까지 달라지므로 적절하게 감벌하는 것이 필수 작업인데요. 숲속에서 큰 나무들을 자르는 일도 만만치 않은 작업.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전기톱 외에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산속이다 보니 자른 나무를 일일이 나르는 일만 해도 힘이 많이 듭니다. 총 4명의 작업자가 호박 3시간 넘게 작업했습니다. 톰찬형 있으면 아마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밭 정리가 마무리된 후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눠주는 작업자. 이게 뭔가요? 산양삼 씨앗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1차로 발화해 씨앗을 열어주는 개갑 과정을 거친 씨앗이랍니다. 이 시기에 파종을 해주면 다음 해 봄쯤 싹을 틔우게 되는 건데요. 부디 하나라도 많은 씨앗들이 잘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이 심는다고 다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자연에서 생존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봐서 잔존율이 3% 5%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고 자연이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또다시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현우 씨. 잠시도 쉴 겨를이 없습니다. 이번엔 철망까지 준비했는데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이 위에가 지금 울타리가 있습니다. 산 정상 부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후에야 도착한 곳. 산양삼 밭의 정상이자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도 30분가량 등산에 버금가는 고난도 산행입니다. 그냥 올라오라고 해도 힘이 드는데 이제 이런 걸 들고 올라오니까 더 힘들어요. 수시로 점검에 나선다는 이곳. 들짐승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돼지가 여기서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 거거든요. 철망이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이게 돼지가 작은 돼지가 아닌데. 며칠 사이에 철망에 구멍을 내고 산양삼 밭을 침범한 멧돼지의 흔적. 삼은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땅을 힙에 파놓으니까 삼농사 짓는 데는 이게 유해 조소라고 봐야 되죠, 멧돼지가. 해마다 들짐승들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액은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 많은 농가에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월등히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멧돼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단단히 보수를 해주는데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밭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산짐승들하고 공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농사 짓는 데만 안 들어오면 좋을 텐데. 단단하게 보수한 철장. 이제 멧돼지도 끄떡없습니다. 마무리가 됐어. 아니, 되지 않을까요? 돼지는 이제 이쪽으로는 못 들어올 거예요. 그날 오후 오늘 수확한 산양삼을 정성 담아 포장에 나선 현우 씨. 부분이 들어와가지고 포장을 한번 해보려고. 잔뿌리 하나라도 부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포장을 합니다. 수년간 땀 흘려 만들어낸 보물 산양삼. 현우 씨는 자신의 귀한 보물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고생해서 키운 산양삼이 이렇게 또 소비자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분들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hen we're old and we're gray, but I'm looking at you from a distance. You don't know